자, 침묵의 살인자 고혈압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전남대병원 순환기내과 홍영준 교수님의 수업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 수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고혈압 환자 수 가족 중에 한 분씩 한두 분씩 꼭 계시잖아요. 예. 예, 2025년 대한고혈압학회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29%, 약 1,260만 명이 고혈압을 앓고 있다고 합니다. 야, 1,000만 명이 넘는구나. 예, 쉽게 말하면 성인 3명 중에서 1명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꽤 혈압약을 드시고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고혈압이 초기에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나는 괜찮겠지 하며 그냥 지나치기 쉬운데, 하지만 제대로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심근경색, 심부전, 뇌졸중, 또 만성 콩팥병 같은 무서운 심각한 합병증을 유발하고요, 또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환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25년 기준으로 전 세계적으로 고혈압과 관련해 약 1,000만 명이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수치로 따지면 전 세계 전체 사망 원인의 약 10%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평소에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큰일을 일으키기 때문에 고혈압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은 조용히 혈압을 높여서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고혈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아니,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건강검진하고 고혈압 진단 받으신 분들 많으신데 뭐 네. 다들 뭐 고혈압 다 있지 뭐. 아유 뭐 그럼요. 내가 열심히 살았다는 증거지 그래, 뭐 이렇게 뭐, 생각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기시는 분들 진짜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수업 들으시면서 잘 건강을 챙기셔야 될 것 같거든요. 수업 집중해 주시고요. 그러면은 제대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고혈압 하면은 정상이 뭐 120에 80 이런 얘기는 들었는데 고혈압 진단은 몇으로 이렇게 판정이 되나요? 예, 우리나라 진료실, 그러니까 병원 혈압이죠. 병원 혈압 기준으로 수축기 혈압 120 미만, 그리고 이완기 혈압 80 미만을 정상 혈압이라고 합니다. 수축기 혈압 140 이상 또는 이완기 혈압 90 이상인 경우를 고혈압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서 수축기 혈압이 160 이상이거나 또는 이완기 혈압이 100 이상이면 심한 고혈압인 2기 고혈압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병원 한 번쯤 가보시면 기계가 있기 때문에 해보신 경험들 다들 있으실 텐데 수축기랑 이완기가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수축 혈압은 심장이 꽉 하고 힘을 줘서 피를 내보낼 때의 압력이고요. 이완기 혈압은 심장이 쉬면서 다시 피를 받을 때 그때의 압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병원 가시면 환자분 혈압이 120에 80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죠? 이때 120 앞에 최고 혈압이 수축기 혈압이고요. 80 뒤에 최저 혈압이 이완기 혈압입니다. 근데 보통요 혈압 잴 때요 저만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잴 때마다 좀 다르게 나오지 않으세요? 예. 뭐 아침이랑 저녁에도 다르고 뭐 자고 일어나서도 다르고 이게 언제 잰 게 좀 제대로인 건가요? 혈압은 이렇게 고정된 숫자가 아니라 우리 몸의 상태에 따라서 이렇게 출렁이는 파도와 같습니다. 긴장하거나 걷거나 심지어 지금 저처럼 이야기할 때도 예. 수시로 혈압이 변하는 게 정상입니다. 지금 그러면 홍 교수님은 혈압이 좀 높게 혈압이 올라온 조금 것 올라갔을 같네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혈압 진단은 한 번 쟀을 때의 수치가 아니고요. 아주 가장 안정된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측정된 평균값을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병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혈압을 재려고 이렇게 앉아 있으면 뒤에 환자분들이 나 빨리 재야 되는데 이렇게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도가 올라가게 되니까 병원 혈압은 되게 높게 측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가정 혈압의 중요성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혈압은 뭔가요? 이게 집에서 재는 건가? 예, 말 그대로 집에서 재는 혈압입니다. 가정에서 일주일 정도 혈압을 측정해서 꾸준히 기록하는 것이고요. 가정 혈압 기준으로는 진료실 혈압보다는 5를 낮게 잡는데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하고 있습니다. 좀 더 타이트하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가정에서 혈압을 재야 되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고혈압의 위험 인자가 있는 분들은 집에 전자혈압계 하나 정도 비치하시고 정기적으로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그러면은 그 고혈압 위험 인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위험 인자는 유전, 가족력이죠. 가족 중에 고혈압 환자가 있으면 나도 고혈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부모님 두 분이 다 고혈압인 아이들 있죠, 아이들. 아이들이 부모님 두 분이 다 고혈압이 없는 아이들에 비해서 고혈압이 5배가 많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유전이 아니더라도 환경적인 요인이나 생활 습관 같은 후천적인 원인으로도 고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비만, 운동 부족 이렇게 되면 혈관이 딱딱해지고 좁아지는 동맥경화 현상이 가속하게 되고요. 심장에 부담을 주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술, 음주는 교감신경을 자극해가지고 심장을 빠르게 뛰게 하고 강하게 뛰게 하면서 또 혈관을 수축시키기 때문에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담배에는 70종 이상의 발암물질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담배 속에 있는 니코틴이 혈관 벽을 손상시켜서 혈관을 좁게 만들고 혈압을 올릴 수가 있습니다. 또 식습관도 중요한데요. 짜게 먹는 식습관이 역시 문제가 됩니다. WHO 기준으로 하루 소금 섭취량은 5g이거든요. 5g이요? 네, 근데 우리나라 평균 하루에 10에서 12g의 소금을 먹고 있습니다. 짜게 먹으면 몸속에 나트륨이 늘어나면서 수분이 함께 축적이 되겠죠. 그 결과로 혈액량이 증가해서 혈압이 올라가게 됩니다. 또 중요한 게 스트레스인데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교감신경이 역시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더 빠르고 강하게 뛰고 혈관이 수축하게 되어서 혈압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러한 방금 말씀드린 위험 인자를 가지고 계시다면 집에서 혈압을 재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근데 병원에서는 기계로 재기도 하고 기계로 재서 너무 높게 나오면 간호사 선생님이 도와주기도 하잖아요. 근데 집에서 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가정 혈압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 혈압을 잘 재는 것이 고혈압 관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우선 집에서 가장 조용한 장소를 찾으십시오. 안방이나 서재처럼 편안히 안정을 취할 수 있는 조용한 장소에서 혈압을 측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혈압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아주 안정된 상태에서 재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용한 방에서 휴대전화도 잠시 내려놓으시고 5분 정도 편안하게 쉬신 이후에 혈압을 측정하시기 바랍니다. 또 30분 규칙이 있습니다. 혈압을 재기 전 30분 안에는 흡연, 커피, 과격한 운동은 피하셔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높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팔꿈치를 테이블 위에 이렇게 올리시고 손바닥은 하늘로 향하게 하셔야 되겠죠. 또 나의 심장 높이에 위치를 시키시고요. 어떤 분들은 혈압 잴 때 다리를 이렇게 꼬시는 분들이 있어요. 다리를 꼬면 혈압이 높게 측정되기 때문에 얌전하게 양발을 바닥에 얌전히. 평평하게 두셔야 되고요. 측정하는 중에 저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또 이렇게 혈압 잴 때 우리가 커프라는 걸 감게 되거든요. 커프는 이 팔꿈치가 이렇게 굽혀지는 선에서 한 2에서 3cm 위에 이렇게 감으시면 됩니다. 이 위치가 바로 심장 위치거든요. 집에 계시니까 뭐 두꺼운 옷은 안 입으실 것인데 맨살 위에 하시든지 아주 가벼운 옷 위에 커프를 감아주시면 되고 조임의 정도는 팔하고 커프 사이에 손가락이 한두 개 정도 들어갈 정도로 적당히 조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혈압은 집에서 하루에 한 번 정도 재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혈압은 수시로 변한다고 했죠. 수시로? 여러 번 측정한 평균값을 기록을 해야 가장 정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화장실을 갔다 오시고 1시간 이내에 화장실 갔다 오시고 식사하기 전에 또 고혈압약 드시는 분들은 혈압약 드시기 전에 1, 2분 간격으로 2번 재셔가지고 평균을 내시고 또 저녁에는 주무시기 전 1시간 전에 샤워하기 전에 역시 1, 2분
간격으로 2번 재셔가지고 평균을 내시면 됩니다. 굉장히 자주 재야 되네요. 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정혈압 기준으로는 135에 85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근데 간혹 이렇게 가정혈압을 혼자 이렇게 못 재시는 분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못 재시거든요. 이런 분들은 병원에 오시면 저희가 병원에서 24시간 혈압 측정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활동 중 혈압 측정이고요. 기본 보통 혈압 측정이 한순간 혈압인데 24시간 활동 혈압 측정은 내가 활동할 때 또 잠잘 때 24시간 계속해서 혈압의 변화를 보는 검사이거든요. 이 커플을 감고 하루 종일 있어야 되니까 굉장히 불편하시죠. 좀 네, 불편하게. 깨어있는 시간, 되게 이제 새벽 6시부터 10시까지는, 밤 10시까지는 15분에서 30분 간격으로 한 번씩 혈압이 재지고요. 주무시는 동안에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에 한 번씩 혈압이 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24시간 전체적인 평균 혈압을 쟀을 때 이건 더 낮습니다. 130에 80 이상이면 고혈압으로 진단을 하고 더 깐깐하네요. 치료를 권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이게 깐깐하게 잘 체크를 30, 해야 80. 되겠는데, 근데 이렇게 고혈압 진단을 받았는데, 뭐 괜찮아 하고 방치를 하면요, 어떤 질병들이 찾아올 수 있는 건가요? 이거 무섭다고 했잖아요. 고혈압은 서서히 혈관을 망가뜨려가지고 우리의 생명을 위협합니다. 우리나라 사망 원인의 2위가 심혈관 질환이고요. 4위가 뇌혈관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런 주요 사망 원인인 심뇌혈관 질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 바로 고혈압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1948년부터 진행된 프레밍햄 심장 연구라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역학 연구가 있거든요. 그 연구에서 보면 35세 남자 고혈압 환자를 치료하지 않고 방치를 했더니 수명이 14년이 단축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4년이요? 14년이요? 프레밍햄 심장- 35세 정도 되지 않았어? 예. 프레밍햄 심장 연구에서 보시면 고혈압 환자는 정상인보다 뇌졸중 위험이 4배에서 6배, 심부전증 위험은 3배에서 4배, 관상동맥 질환, 협심증, 심근경색증이죠. 그 위험성은 2배에서 3배 높다는 데이터도 함께 밝혀졌습니다. 또 혈압이 높으면 이 콩팥에도 문제를 일으키죠. 콩팥은 우리 몸에 노폐물을 걸러주는 정수기 역할을 하는데 혈압이 계속 높은 상태를 유지하면 콩팥이 망가지죠. 제 기능을 못하게 되고 심해지면 만성 콩팥병으로 진행해서 투석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또 고혈압은 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망막병증이 대표적인데 고혈압이 지속되면 눈 안쪽 망막에 미세혈관이 좁아지거나 터지면서 출혈과 부종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 초기에는 증상이 없어서 넘어갈 수 있는데 진행되면 시야가 흐려지거나 물체가 겹쳐 보이면서 결국 실명까지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실명까지 올 수도 있어요. 야. 무섭다, 진짜 이게 무섭다. 고혈압이라는 게 너무 많이 듣고 익숙한 단어다 보니까 사실 그렇게 위험한지는 몰랐거든요. 근데 이게 확 뭔가 와닿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혈압은 심뇌혈관 질환처럼 당장 시술이나 수술이 필요한 질환이 아니다 보니까 과거에는 치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1940년대 이전에는 혈압이 올라가는 게 노화의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또 피를 온몸에 보내려면 혈압이 높아지는 게 당연하다. 이렇게 하면서 치료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의사들이 대부분이었죠. 그러다가 세계 경제 대공황을 극복을 하고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의 32대 대통령 루스벨트가 고혈압 합병증인 뇌출혈로 사망을 하게 되면서 미국 사회가 큰 충격이 빠지게 되고 1940년대, 50년대 이때부터 고혈압 약제 개발과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됩니다. 아니, 그 전까지는 그럼 고혈압 약이 없었나요? 그렇나 보네요. 오. 네, 고혈압 치료를 하게 된 것은 100년이 채 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 수많은 대규모 임상 연구를 통해서 고혈압 약물 치료의 효과가 충분히 입증되었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수축기 혈압을 딱 5만 낮추더라도 굉장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요.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교를 비롯한 여러 나라 연구진이 고혈압 환자 34만 명 자료를 분석을 했는데 이게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학술지인 더 랜싯에 실렸거든요.
거기에 보면 수축 혈압을 딱 5만 낮추더라도 뇌졸중을 13%, 심부전을 13%, 관상도매 질환을 8%, 전체 사망을 5%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겨우 5만 낮아졌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고혈압 인구 전체로 따지면 굉장히 많은 생명을 살리는 수치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혈압 약을 너무 무서워하지 마시고 고혈압은 오히려 방치하면 훨씬 큰 문제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고혈압은 적극적으로 관리하시고 치료하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고혈압 약 먹으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요? 네, 많은 분이 고혈압 약을 드시면 정상 혈압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고혈압의 치료의 최종 목표는 혈압을 단순히 낮추는 게 아니라 고혈압으로 인해 발생하는 합병증 그리고 사망 위험을 낮추는 것이죠. 고혈압 환자에 따라서 고혈압의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고혈압 환자는 140에 90 미만으로 낮추도록 되어 있는데 고위험 고혈압 환자가 있거든요. 심근경색 같은 심혈관 질환자, 또 만성 콩팥병인데 단백뇨가 있다든지 당뇨병이 있는데 위험 인자가 하나 이상 있는 환자들은 치료 목표를 130에 80 미만으로 더 엄격하게 조절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혈압이 높아지기 전에 우리 평소에 관리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 좀 하면 예방할 수 있는지도 자,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은 고혈압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 예방법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까 소금을 너무 많이 먹는다고 그랬죠. 고혈압을 예방하려면 하루에 소금 섭취량을 6g, 그러니까 조그만 티스푼 하나거든요. 그 이하로 줄이고 싱겁게 드셔야 되고요. 적정 체중 유지하시는 게 좋겠고 또 매일 30분 이상 걷기, 수영,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식사하실 때도 칼로리와 동물성 지방 섭취는 줄이시고요. 신선한 채소, 과일, 생선, 견과류를 많이 드시면 좋겠습니다. 술 안 드시면 좋지만 정 드셔야 되면 남자분은 하루에 2잔, 여자분은 하루에 1잔 이하로 절주하시고요. 담배는 반드시 끊으시는 게 좋습니다. 금연하시고. 잔이라는 게 이제 그 정확히 컵 크기로 표현을 해주셔야. 어떤 분은 한 잔이라고 그러니까 맥주잔에다가 그러니까요. 정확히 소주잔인 맥주잔에다가 거죠. 양주 한 잔 드신다고 그래서 예. 제가 그게 아니라 자기 잔에 그렇죠. 소주잔에 소주 한 잔, 예. 와인잔에 와인 한 잔, 자기 잔에 한 잔입니다. 그다음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마지막으로 20살이 넘어가면 정기적으로 혈압을 측정하는 게 좋습니다. 정상 혈압이라면 1년에 한 번씩은 측정을 하시고요. 아까 고혈압 가족력이 있다든지 또 위험 인자가 있으신 분들은 좀 더 짧은 기간 3개월에서 6개월에 한 번씩 혈압을 측정하시면 좋겠습니다. 혈압이 높다 진단을 받으시면 매일 가정 혈압을 측정하시고요. 고혈압은 생활요법만 잘 하더라도 수축기 혈압 기준으로 5에서 10 정도 낮출 수 있으니까 생활요법에도 많이 신경을 쓰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강연 마무리해 주시겠어요? 예, 고혈압이 위험한 이유는 평소에 특별한 증상이 없이 무시하고 방치하다가 갑자기 심근경색, 뇌졸중, 심부전증, 또 만성 콩팥병 이런 심각한 합병증과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침묵의 살인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고혈압이 무섭긴 하지만 생활요법 열심히 하시고 약물 치료 잘 하시면 합병증이나 사망을 막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자, 고혈압에 대해서도 많은 질문이 올라왔는데요. 작년에 고혈압을 진단받아서 현재 혈압약을 복용 중이신 분이 질문을 올려주셨어요. 최근 들어서 일어설 때 어지러운 증상이 있어서 기립성 저혈압이 아닐까라는 의심이 좀 드는데요. 고혈압 환자에게도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날 수 있나요? 라고 질문하셨네요. 네, 고혈압 환자분들이 기립성 저혈압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에서 혈압약을 처음 복용한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가려고 일어나셨는데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주저앉으셨거든요. 혈압약이 혈관을 이완시키면 이렇게 앉았다 일어난다든지 누웠다 일어날 때 자세를 바꿀 때 이 피가 뇌까지 빨리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침대나 소파에서 일어나실 때 천천히 스트레칭 하시고 기지개도 펴시고 천천히 단계적으로 하셔야 되고 특히 목욕탕에서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일어나면 낙상이 되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특히 노인분들은 이런 낙상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익숙하지만 그래서 더 조심해야 되는 고혈압에 대해서 두 번째 네. 강의 잘 들어봤습니다. 네, 수업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남대병원 홍영준 교수님의 수업이었습니다.